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아주 작은 기억들, 따뜻한 말 한마디, 맛있는 음식과 좋아하는 노래, 그리고 내 곁에 있어주는 소중한 사람들. 나를 버티게 해주는 것들은 아주 특별한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아주 소소한 나의 일상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버틸 수 있는 그 일상에 투자의 신이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의 신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목요일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한 분의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김민준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김민준 전문가님을 뵙는 건 정말 오랜만인데 또 많은 분들께서 반가워하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김민준 전문가님과 함께 특별한 시간, 특별한 종목 진단 달려보도록 할게요.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저희 투자의 신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익 3가지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전화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특별 게스트 김민준 전문가님을 환영해 주시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풀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종목 상담 신청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인사 나누면서 투자의 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호님이 1등으로 오셨죠? 반갑습니다. 그리고 반올림 100%님께서는 방송 시작 전부터 고고 빨리빨리 제발 빨리요 막 이렇게 며칠셨는데 뭐 급하게 지금 종목 궁금하신 게 많으신가요? 아니면 김민준 전문가님을 기다리셨던 걸까요? 자, 지금 시작했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같이 올려주시길 바라겠고요. 러너님도 반갑습니다. 두릅조아님께서도 환영을 해주고 계시고요. 낭극곰님도 오셨네요. 준호님, 오 민준쌤 나오셨어요 라고 하셨고, 하늘이님도 잘 오셨습니다. 대박벌자님께서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 준호님께서는 특별보다는 고정으로 계속 나오셨으면 좋겠다라는 환영의 인사도 남겨주셨는데, 자, 오늘 이 시간 일단 1시간 동안 빡세게 달려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 진단 달리기 전에 오늘 장 한마디로 정리를 하고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좀 걱정도 많았을 것 같았습니다. 미국장이 워낙에 크게 출렁거렸고 우리 시장도 좀 많이 낙폭을 키우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좀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 건지 낙폭을 많이 줄였거든요. 오늘 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뭐 한 줄 평을 좀 아까 부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FOMC 재료는 소멸되었다 이렇게 좀 적었는데 네. 그 재료 소멸이 이제 호재로 작용할 것이냐 악재로 작용할 것이냐 이 부분은 좀 남아있는 것 같고요. 우리 시장이 뭐 간단하게 좀 강했던 이유는 네. 지금 실적 시즌이 들어갔는데 굉장히 2차 전지가 강하게 좀 반응을 하면서 애널리스트 분석치나 가이던스를 모두가 상회해 있거든요. 이 부분이 강하게 견인차 역할을 했고 또 SK하이닉스와는 다르게 삼성전자가 급락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맞아요. 이 부분이 시장 버팀목 역할을 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준의 이제 내용을 좀 정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특집 방송이니까 네. 출발할 때 아무래도 좀 경제 학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인데 윈 정책에 대해서 좀 들고 왔습니다. 어떤 정책? 휩 인플레이션 나우라는 건데요. 휩 인플레이션 나우. 네, 윈 정책. 네, 경제 학도들이 다 아는 내용들인데 이제 FOMC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FOMC가 이미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모든 재료는 이제 나오게 되면 소실되는데 그 재료가 이제 소실되었을 때 악재가 될지 호재가 될지를 검토해 봐야 되잖아요. 네, 지금은 제가 봤을 때 호재성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좀 이제 경제를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간단하게 좀 할애를 한다면 시간은 품격 있는 방송이니까 이 토마토는 네. 연준이 이제 가장 바라는 물가 잡기죠. 이게 인플레이션 잡기인데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지금 금리 인상을 해나가는 과정이죠. 네. 근데 이 부분이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그쵸. 아이러니한 상황. 그러면 왜 연준은 물가를 잡으려고 할까? 여기로 좀 기결이 돼봐야 되겠죠. 그러면 약간 이제 경제 역사적으로 돌아가게 되면 70년대로 좀 돌아가야 됩니다. 오일 쇼크가 있었을 때.
그때 아무래도 이제 이스라엘을 국가 지원한 나라들을 금수 조치를 했거든요. 석유 파동이라고 이제 하는데 오일 쇼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게 좀 물가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갔던 미국의 경제였고 또 1970년대로 돌아가게 되면 베트남 전쟁이 있었죠. 다 아시는. 그때 존슨 대통령이었는데 존슨 대통령 전쟁도 하면서 복지 정책까지 같이 펼치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당할 수 있는 게 재정 부분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연방에서 적자가 엄청 났었습니다. 결국은 치솟는 물가가 문제였거든요. 그때 대통령들을 좀 돌아보게 되면 포드 대통령. 네. 근데 물가를 잡지 못해서 졌습니다. 대선에서. 그 다음 대통령이 지미 카터가 됐거든요. 지미 카터도 물가를 못 잡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레이건 대통령이 됐어요. 그때 물가가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 네. 20%였습니다. 20%요? 네, 지금 물가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네요. 네, 그때 연준 네. 의장이 이제 폴 바커라는 사람입니다. 폴 볼커라고 하는데 연준 의장이셨는데 그때 금리 인상을 엄청나게 단행했어요. 어디까지 올렸어요? 지금 뭐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제롬 파월 의장이 약간 롤 모델 같은 사람이 폴 볼커입니다. 큰일 났네요. 최근에 이제 2019년도에 사망을 하셨는데 회고록을 아주 들고 다니면서 그 사람의 회고록 내용을 이야기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로 가는 아이러니한 상황,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경기 침체로 들어가는데 경기 침체는 제롬 파월 의장의 내용은 이런 것 같아요. 물가가 급등해 가는 요소보다 훨씬 잡기가 쉽다. 아, 경기 침체는? 네, 그렇죠. 잡기가 경기 침체로 쉽다. 갔을 때 결국은 유동성 공급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네. 문제는 이제 이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계속 하다 보니까 경기 침체 국면이 빠르게 다가온다는 거죠. 기업의 이윤들이 좋아지지 않고 당연히 기업의 실적들이 내려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 경기 침체 불황이 오래 지속되게 되면 개도국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아무래도 상당하게 식량난에 시달릴 겁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세계 불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측면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어제 연준의 이제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하나를 주고 하나를 얻었거든요. 하나를 준 것은 긴축의 속도 관한 것은 확실하게 네. 좀 확언적인 내용으로 했어요. 조절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불확실성인 쪽은 이제 금리 부분이죠. 4.6을 예상을 모두 다 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지켜보니까 5%가 될지 5.25가 될지 알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우리 시청자분들이 고뇌하시는 피벗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언제쯤 피벗이 발생할 것이냐 전환이 이 부분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고 나서도 고강도 금리가 한참 이어질 것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경기 침체가 굉장히 깊어지겠죠. 이는 결코 주식시장에 좋지는 않습니다. 단지 지금의 기업 실적들을 좀 보게 되면 S&P에 거의 이제 한 40, 50%가 다 발표가 돼가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코스피 대형주도 실적이 발표됐는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호실적을 쓰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 호실적들이 나오지 않는 기업은 아예 주가가 버팀목 역할을 하지도 못합니다. 실내로 2차 전지 부분이 상당히 LG 에너지솔루션이 가이던스를 훌쩍 넘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신고가 돌파를 앞두고 있고 오늘 이제 PCB 기업들 중에서 대덕전자가 실적이 나왔거든요. 무려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00%가 올랐어요. 근데 주가는 1.5% 올랐습니다. 단지 이제 뭐 이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후발적으로 좀 반영이 되겠지만 그만큼 경기 침체에 대해서 우려감이 깊다는 거죠. 내년엔 기업 실적이 더 안 좋아질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기결이 돼야 되겠죠. 연준이 지금 발표한 통화 정책에 관해서 이슈는 끝났지만 악재의 반영 가능성이 더 높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단지 주식시장이 이대로 이제 내려갈 것이냐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도 세력들의 단가라는 게 있고 포진되어 있는 다 매수 포지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이제 단기 반등 구간이 나올 것 같아요. 그 단기 반등 구간의 기간을 연말까지 해놓으신 분도 있을 거고, 뭐 1분기까지 예측하신 분도 있을 거고, 내년 2분기까지 이렇게 해놓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각각 다르실 텐데, 어찌됐건 중요한 거는 분명히 경기 침체로 가는 제롬 파월 의장의 그런 스탠스는 확고한 것 같아요. 나는 경기 침체보다는 물가다. 이렇게 아무래도 볼커의 이제 망령이 뭐 제롬 파월 의장을 점령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지금 뭐 월스트리트 저널에 좀 전해주고 워싱턴 포스트에 나오던데 제가 봤을 때도 이 제롬 파월 의장의 스탠스는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준비하셔야 될 부분은 네. 누가 지금 종목들이 다들 많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종목 상담을 받아보면 니즈가 엄청 많거든요. 종목 상담을 제가 좀 빨리 하는 편인데
결국은 누가 종목을 압축해 나가는 건 당연한 건데 네. 압축을 해가면서 수익으로 마무리를 할 것이냐. 그렇죠. 경기 침체 국면에 완벽하게 들어가기 전까지. 저는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간다는 것을 뭐 애널리스트는 2분기다 어쩌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저는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는 시점 5%의 마무리가 되든 5.25의 마무리되든 고강도 금리를 2년 3년 어느 정도까지 이제 피벗이 발생하기 전까지 유지해 갈지 모르겠지만 그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경기 침체의 가장 깊은 국면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익률 게임에서 압축을 했을 때 수익으로 마무리할 것이냐 손실로 마무리할 것이냐. 나는 그냥 압축 안 하겠습니다. 그냥 계속 고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2, 3년이 괴로우실 거예요. 이 부분도 이제 투자기관의 오늘 투자의 신을 통해서 조금 참고 자료를 하시면 좋을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완전히 안심할 수만은 없는 시장입니다. 약 주고 병 줬던 파월의 발언이 나오고 나서 시장은 좀 크게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워낙에 좀 긍정적인 내용들을 기대를 하고 반등을 준비하고 있었던 장이었던 터라서 앞으로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려가 커지는 것도 사실인데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닌 정말 끝까지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되는 시장입니다. 여러분들의 포트 또 여러분들의 대응 전략도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지금 투자의 신 이 시간 활용하시면서 김민준 전문가님과 함께 방향성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 산당 신청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요 3가지 같이 올려주시고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반올림 100%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KH 바텍 살펴볼게요. 2만 원 매수가고요. 비중은 5% 담으셨습니다. 언제 물타면 되나요?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인데 자, KH바텍 오늘 12,100원에 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이고 2만 원이면 그래도 꽤 높은 데서 지금 매수를 하셨고 딱 그 2만 원 선부터 해서 또 가파르게 최근에 내려오는 모습들이 연출이 됐거든요. 물타기 가능한 종목인지 대응 전략 어떻게 짤까요? 네, 이제 KH바텍은 이제 힌지 쪽으로 공략을 하신 것 같고요. 종목 내용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기업의 내용은 이제 외장 힌지나 내장 힌지가 있는데 내장 힌지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휴대폰, 뭐 폴더블 폰 다들 갖고 계시죠? 여기 안에 가운데 있는 이제 힌지 부분을 만드는 회사인데 실적이 이제 가이던스가 올해 상당히 좋았습니다. 요새 뭐 G 플립 흔하게 볼 수 있죠. 3도 굉장히 히트를 쳤고 뭐 4까지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제 경기 둔화 측면으로 갔을 때 휴대폰에 대한 교체 수요도 조금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지배적이고요. 실적 가이던스가 상당히 잘 나와 있습니다. 전년 동기 실적을 보시게 되면 나와 있어요, 내용이. 작년에 지금 영업이익 269억 썼고 올해 395억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올해 과연 KH바텍이 395억을 달성할 수 있느냐 여기로 기결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불가능해 보입니다. 1, 2분기 실적이 모두 좋지 않았고 1, 2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나와 있었었는데 1, 2분기 합쳐가지고 지금 86억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3, 4분기 합쳐가지고 지금 310억을 써야 되는데 네. 물론 이제 뒤로 갈수록 하반기로 갈수록 휴대폰이 좀 괜찮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미 주가는 선반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소비 둔화 심리는 좀 일어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비에 상품에 대한 재화에 대한 부분이 있고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미 상품 재화에 대한 소비는 둔화되고 있어요. 자동차 큰 것도 잘 안 바꾸고요. TV 가전도 있는 거 그냥 보고요. 휴대폰도 한 1년 더 쓰게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휴대폰 산업에 늘 말씀드리지만 휴대폰 산업은 성장 산업이 아니고 완숙기 산업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절대 좋지 않습니다. 결국은 저점에 사서 고점으로 잘 가야 되는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전략을 잘 펼쳐야 되는데 우리 시청자님이 2만 원에 진입했던 단가는 사유는 있어 보이세요. 충분히 좀 바닥권으로 내려오지 않았냐 이렇게 인식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인 걸 조금 더 연마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대신 지금 진입을 잘 하신 게 네. 비중 조절에 성공하신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흔한 말로 입질 정도를 좀 받아보고 스탠스를 좀 보신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미국 나스닥 시장이 1% 넘게 하락하고 있거든요. 내일 주가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이고. 그러면 하락 눌림목 때 조금 단가를 낮추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단지 다음 주에 지금 이제 비농고용 지표하고 CPI가 있거든요.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추가 매수를 하려면 여기 시점까지 내다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비자 물가가 지표 나왔을 때 좀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까지 확인하고
그래야지만 산타랠리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로 추가 매수 시점을 잡으시고요. 5% 추가 매수는 비중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단지 이 부분은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하반기 때 정말 가이던스만큼 실적이 나오는지는 꼭 체크포인트로 가져가셔야 돼요. 지금 4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나와 있는데 알 수는 없거든요. 395억 못 찍으면 어떻게 되냐? 당연히 주가는 흘러내릴 겁니다. 지금 호실적을 써도 주가가 올라가지 않아요. 섹터의 반응이 나오지 않으면. 근데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죠. 2차 전지도 있고, 뭐 건설 기계도 있고, 신재생도 있고, 반도체 PCB 종목들도 있고, 준비되어 있는 게 많기 때문에 휴대폰까지 수급이 올지까지도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KH바텍에 외인 수급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투자 관점이든 매매 관점이든 반대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CPI 발표 날까지 확인하시면서 추가 매수 5%를 좀 해주시고요. 기술적인 탈출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2만 원에 사셨으니까 5% 추가하면 12,000원에 사셨다고 예를 들게 되면 네. 16,000원 정도 단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 언저리까지는 반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딱 기술적으로 이평선 61선 언저리일 것 같거든요. 레인지 범위를 15,000원에서 16,000원 사이로 잡으시고 제가 봤을 때 종목 교체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소비 둔화가 일어나면서 휴대폰 수요도 조금 급감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KH바텍 실적이 주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 휴대폰 산업의 성장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추가 매수 대응은 그래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음 주 지표가 발표되는 거 그 수치 확인하시고 추가 매수 타이밍 잡으신 다음에 16,000원 선 근처까지는 매매 대응이 가능하겠다라는 부분 체크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반올림 100%님 산타랠리 기대할게요 라고 하셨는데 과연 올해는 산타가 올 수 있을지 또 이 종목에 산타가 다녀갈지 다음 주 지표 확인하시면서 그 흐름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민준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오늘 스페셜 데이로 종목 진단 이어가고 있고요. 드룹조아님께서 김민준 전문가님 고정 외치셨고 꽃방원님도 오늘 김민준 전문가님 등장에 또 오랜만에 채팅창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비토님과 또 도굴님, 작은 소나무님, 우상향님의 이름도 보이고요. 서단계 1년차님 출석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종목도 올려주셨는데 저희가 하나씩 체크하도록 하고요. 전정희님도 반갑습니다. 아네스님도 오늘 정말 종목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조금 더 속도를 내서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비토님이 올려주신 종목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35,200원, 비중은 20% 가지고 계시고요. 오늘 폭삭해서 걱정입니다. 매수하면 적자인데 머리가 너무 아파요. 희망이 없으면 손절을 해야 할까요? 라는 글도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오늘 이 종목 너무 많이 빠졌는데요. 9% 하락했고요. 32,3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건지 좀 궁금하고요. 시청자님께서 35,000원, 그래도 매수가 근처에서 그래도 잘 버티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내려가면서 지금 손실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종목의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내려간 내용은 조사를 좀 해보니까 이제 네. 4분기 교체 타이어 수요가 좀 둔화될 것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소비 둔화와 좀 맞물리는 것 같아요. 이 뉴스플로가 좀 전해지면서 내려왔던 것 같고요. 네. 회사는 튼튼합니다.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는 실적이나 매출을 보더라도 항상 캐시카우 역할이 확실히 되는 종목이에요. 보시게 되면 매출액들이 딱 증명을 해주지 않습니까? 연간 매출액이 작년에 6,400억, 재작년에도 6,200억. 올해도 많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6,700억. 고만고만해요. 근데 내년부터는 7,900억대로 탁 올라가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교체 수요에 따른 타이어 교체 수요가 둔화될 것이라는 소식이 있지만 네. 요즘에 이 광고를 보게 되면 전기차 전용 타이어 이야기도 또 맞아요.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약간 반영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내연기관차에 있는 타이어와 뭐 전기차에 있는 타이어가 좀 다르다. 물론 뭐 미쉐린 타이어를 가지고 다니시는 고가 차량을 다니시는 분들은 다르겠지만 그 부분은 좀 제외로 하고 제가 봤을 때 이런 것 같아요. 3분기 실적이 한국타이어 테크놀로지가 지금 못 나왔느냐. 가이던스 부합하게 실적이 나왔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주가가 흘러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시장의 변동성 국면이 크기 때문에 악재에 되게 민감해요. 실적은 당연히 견조하게 나와줘야 되고 네네. 시장이 경기 침체 국면으로 가니까 실적은 당연히 견조하게 나와줘야 되고 모멘텀도 호재성이 탁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런 뉴스플로우 한방 4분기부터 교체 타이어 수요가 둔화돼 주가가 흘러내리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쪽을 보시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전기차 전용 타이어가 얼마나 히트작을 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과연 전방 산업의 성장성이 정말 넓고 타이어에 대한 가치가 계속 올라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뇌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밸류적이나 실적 부분 아예 문제가 없어요. 지금. 그러면 결국은 모멘텀이 좀 붙어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 모멘텀을 좀 찾아보면 모멘텀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있었던 모멘텀이 여름에 하나 있었더라고요. 테네시 공장 증설 계획이 좀 있었더라고요. 미국의 IRA 뭐 감축법 이런 부분에 관해서 수혜를 좀 볼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고뇌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로 가져가시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추가적인 하락이 조금 더 진행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음 주가 분기점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저점이 좀 이탈하게 되면 관리가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찍었던 저점이 7월 달이네요. 31,100원인데 여기 이탈하시면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린 이유는 저점 이탈 시에 그냥 매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한국타이어는 그러기에는 기업이 튼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 요소를 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저점 이탈 시에 비중 축소를 하시고요. 위로 리바운드 과정이 그러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겠느냐. CPI 이후에 소비자 물가가 잡히고 약간 코스피 지수가 2,400으로 향해 간다면 제가 봤을 때는 위로도 36,000원 정도 이 정도가 진입하신 단가보다 조금 위에가 저항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포트 교체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36,000원까지 리바운드가 나왔을 때 그리고 저점 이탈 시에는 비중 10% 축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참 튼튼한데 악재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요. 특히나 4분기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오늘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주가를 좀 확 끌어올려줄 만한 특별한 이벤트도 지금은 눈에 띄지 않고 있는 부분이라서 빠르게 좀 가격 전략에 대해서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요. 31,100원이 깨지면 비중 절반 덜어내시고요. 36,000원까지 반등의 가능성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가격 라인 잘 기억해 두시고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상담 만나볼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은 저희 전화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원익 P&E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6,000원에 15%요. 알겠습니다. 혹시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요거 한 9월달인가 10월달인가 샀는데. 그러셨구나. 그러면 더 내려가는 거 지금 잘 기다리셨다가 본전까지 이제 올라왔네요. 예. 알겠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요걸 제가 요거 들어갈 때 28,000원을 예상하고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거기까지 올 수 있나 얘가. 알겠습니다. 28,000원까지 상승 가능성 있는지 목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최근의 흐름은 굉장히 좋거든요. 김민준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네, 실담이 이제 2차전지 후공정 장비업체를 사셨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주가가 올라오는 이유는 최근에 공급 계약이 있었어요. 한 477억 정도가 공급 계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전기차 인프라 모멘텀을 좀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 뉴스플로우가 좀 많이 전해졌거든요. 뭐 합작법인 설립해가지고 같이 뭐 KB 자산운용도 좀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전기차 충전소 뭐 곳곳에 늘리겠다 등등. 전기차만 굴러다니면 뭐합니까? 인프라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2차전지 후공정 장비업체로서도 부각이 좀 되는 것 같고, 예전에 이름이 P&E 솔루션이거든요. 회사 자체는 나쁘잖아요. 실적도 좋았는데 문제는 1, 2분기 실적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저도 이렇게 안 좋을지 예상을 못 했는데 주가가 계속 실적이 올라가는 쪽이었는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1분기 때 46억 적자, 2분기도 41억 적자를 썼어요. 과연 3분기에 흑자로 쓸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관해서 좀 꼬리표가 솔직히 좀 달려있죠. 수급은 제가 봤을 때 좋아질 일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실적이 1, 2분기 다 적자였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공급 구매 계약을 해놓은 거 477억을 해놓은 것이 2022년 9월 30일부터 2024년까지 매출액이 계상이 돼요. 그러면 2년 동안 나눠서 올라간다는 거겠죠. 그러면 내년부터는 좋아질 공산이 좀 있겠죠. 안정적인 캐시카우 한 500억 정도 가까이 약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근데 지금 주가의 반등 구간은
전기차 인프라 모멘텀을 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호재성 뉴스가 좀 나와주게 되면 이렇게 바람을 타요, 주가가. 지금에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최근에 원익 P&A 주가 거래량을 봤을 때 지금의 반등폭의 거래량들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원익 P&A를 보시게 되면 여기 유동주식수가 나와 있는데 많지 않거든요. 발행주식수가 1,400만 주, 유동주식수가 900만 주밖에 안 됩니다. 근데 거래량이 딱 보시게 되면 바닥 찍고 14,000원에 올라갈 때 360만 주 딱 터져졌거든요. 딱 유동주식수의 3분의 1만 움직이니까 주가가 빠르게 움직이는 거죠. 이제 유동주식수가 적은 종목들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이렇게 귀결이 되겠죠. 원익 P&A가 자, 2차전지 후공정 장비업체는 알겠는데 전기차 인프라 충전 모멘텀이 계속 나와줄까? 저는 계속 나와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기차의 자동차의 지금 MS를 보게 되면 전기차의 점유율들이 15%까지 올라왔거든요. 판매 대수를 보게 되면. 그러면 충전소도 많아져야 되겠죠. 여기에 원익 P&A가 묻힐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이 이제 주가 리바운드를 써가는데 1, 2차 저항 구간이 정해져 있어요. 우선 이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25,000원 돌파를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가 박스권 위에 상단이었거든요, 살짝. 여기를 추가적으로 돌파해야지만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를 막는 요소가 딱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모멘텀이 좋은데 지금 3분기 실적 뚜껑을 딱 열고 4분기 실적 뚜껑을 열었는데 적자다. 그러면 주가 상승폭을 막는 이유가 되겠죠. 그럼 시청자님은 두 가지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변수가 뭐냐. 첫 번째 실적, 두 부분을 체킹 포인트로 이토마토 통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또 HTS도 쉽게 확인이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전기차 모멘텀, 인프라 충전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뉴스가 나와주느냐. 그것도 이토마토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두 가지만 갖춰진다는 전제 조건을 깔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흑자도 많지 않고 흑자 전환만 하면 될 것 같아요. 3분기부터. 그러면 주가는 상승 탄력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올라갈 수 있는 레인지 범위가 이제 어디까지냐를 좀 측정해야 되겠죠. 그러면 위에 지금 박스권 이 2만 원대 말고 위에 기간 행보를 했던 가격들을 보게 되면 약 27,000원 정도 아까 시청자님이 보셨던 이 구간 라인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까지 반등 동력이 나오면 살짝 윗꼬리 달고 내려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보유를 하시고요. 손절가를 솔직히 좀 잡아들고 싶어요. 원익 P&A 레인빌 밸류에 비하면 솔직히 그건 적합하지 않은데 실적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손절가까지 같이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17,000원 제시 들어가고요. 반등 목표가는 딱 27,000원 조금 밑에 26,500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일단 3분기 실적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이 충전소에 대한 이슈도 끊이지 않고 나오는지가 가장 이 주가의 흐름에는 중요한 포인트고요. 17,000원 손절가 그리고 26,500원 반등 목표가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네. 여보세요? 네. 이거 합병 이슈도 나와가지고. 그렇죠. NS와의 합병 이슈가 있었죠. 그건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합병에 대한 해석을 좀 도와드릴까요? 예. 네. 합병 기대감은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10월 28일에도 있었거든요. NS에 이제 피흡수 합병 기대감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은 진짜 많은 기업들이 3자 합병하겠다, 뭐 합병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기대감이 피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모멘텀으로 계속 작용할 수가 있겠죠. 근데 나중에 만일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그럴 일 없다. 네. 이렇게 해버리면 무산되면? 네. 제가 봤을 때는 무산되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NS 주식을 작년부터 이미 신규 양수를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병 모멘텀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가져가시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모멘텀도 일단 모멘텀이 살아있는 동안은 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그 흐름도 계속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요 대응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 좀 해결이 되셨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원익 P&E까지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이 합병 이슈에 대해서
채팅창에서도 질문을 주셨었는데 바로바로 이렇게 해결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내용들 채팅창 들어오셔서 같이 대화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한 궁금증도 얼마든지 좋고요. 매수 문의도 환영입니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종목명, 매수가, 비중 바로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전화 상담 기다리고 있습니다.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도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 또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그 전에 귀연여웅님께서 김민준 전문가님 페피예요 라면서 또 올려주셨는데 오랜만에 뵙는데 오늘 또 굉장히 멋있는 옷을 입고 오셨죠. 특별한 게스트인 만큼 또 특별한 패션으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계속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상담은요. 작은 소나무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코리아 서키트 살펴보겠습니다. 21,100원 매수가, 비중은 5% 가지고 계시고요. 계속 하방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탁드려요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이에요. 코리아 서키트 오늘 14,25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그러니까요. 이 종목은 좀처럼 지금 상승을 할 만한 기미가 보이지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뭐 시청자님이 저를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한보람 앵커님 좋아서 이 시간을 오시는 것 같고요. 종목 상담은 좀 다른 전문가들보다 좀 빠르게 해드린 편이거든요. 맞아요. 좀 구체적으로 해드리고 싶은 게 왜냐하면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채택되기가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마음을 좀 전달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야 코리아 서킷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대덕전자 아까 말씀드렸죠. 실적 발표 나왔거든요. 저는 PCB를 이번에 처음 공략하고 있습니다. 어느 종목을 공략하고 있다는 비밀이고요. 비밀인데 공략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때 PCB가 있었을 때 공략 타이밍을 좀 놓쳤어요. DDR5 교체 수요가 있으면서 기판 수요가 올라갈 것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단지 돈이 되지 않는 캐시카우를 갖고 있던 부분들도 많았어요. 특히나 MLB 쪽. 전장 쪽이거든요. 그쪽은요. MLB라고 하는데 이쪽 부분을 다 버리고 코리아 서킷도 FC BGA로 다 돌아섰습니다. 여기가 이제 돈이 속칭 많이 되는 마진이 많이 남는 분야예요. 네. 대덕전자도 FC BGA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내년에 DDR5 교체 수요는 분명히 발생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인텔에서 그렇게 하니까 CPU를. 분명히 교체 수요가 발생될 텐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대덕전자 실적을 보면 어닝 서프라이즈거든요. 대덕전자가. 가이던스가 700억인데 770억이 나왔고 전년 동기 대비 200%가 영업이익이 올라갔어요. 단기 순이익도 200%가 올라갔습니다. 대덕전자 차트 모습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대덕전자가 오늘 반응한 거는 2% 정도 올랐다가 종가 마감이 1.5% 마감됐어요. 그러면 뭔가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 PCB 쪽으로 낙수 효과가 안 오고 있다고 기계를 해야 되겠죠. 제가 봤을 때는 코리아 서키트도 실적 잘 나올 겁니다. 거의 예견돼 있어요. PCB 쪽은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하게 고마진 캐시카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들. 단지 코리아 서키트가 대덕전자보다 하나 좋은 건 뭐냐면 밸류가 조금 더 싸요. 네. 결국 심데코에서 이제 고를 거면 밸류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에도 아마 PCB 쪽은 실적이 올라가는 쪽이에요. 그러면 반도체 섹터, 특히 소부장 쪽에 낙수 효과가 언제 오느냐 이 시점으로 좀 기결이 돼야 되겠죠. 제가 봤을 때는 LG에너지솔루션이 신고가 돌파하면 나올 것 같아요. LG에너지솔루션 오늘 신고가 돌파를 못했거든요. 59만 8천 원의 신고가인데 오늘 어떤 분께서 질문을 올리셨어요. 저는 기억력적으로는 조금 특화가 돼 있거든요. 네. 59만 원에 사셨더라고요. 오늘 박준현님의 상담을 하셨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 59만 원 8천 원이고 신고가를 갱신하면 팔아라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차 전지에 지금 포진되어 있는 수급들이 다른 섹터로 좀 퍼져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다른 섹터를 보니 실적이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실적이 좋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한 낙수 효과도 저는 내일 다음 주에 있을 CPI 발표 이후에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는 쪽입니다. 또 그래야 되고요. 그래야지만 주식시장에 또 순환매라는 말이 정확하게 일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걱정하실 종목은 전혀 아닌 것 같고요. 21,000원에 기관 행보 때 입질 받으셨지 않습니까? 저도 이때 상당히 고민을 좀 해봤었거든요. 기관 행보로 가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거든요. 그때 지수가 이제 좀 좋지 않고 하락을 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바닥은 이미 다졌고요. 추가 매수 하셔야죠. 이런 종목은 과감하게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PCB 쪽은 내년에도 견조하기 때문에 내년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상반기, 전반기, 한 2분기까지도 경기 침체 국면에서 단단할 거예요. 그러면 시청자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경기 침체 시그널로 들어가는데 실적이 뒷받침이 되면 수급에 집중포화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여기는 실적이 괜찮아? 기대를 언덕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단지 외인들의 수급이 지금 2차 전지에 집중돼 있으니까 그 부분이 낙수 효과로 와야 된다. 당연히 추가 매수 진행하셔야 되고요. 추가 매수 하시게 되면 지금 가격이 14,000원대니까 단가가 17,000원대까지 팍 내려오시겠네요. 제가 봤을 때는 PCB 쪽은 코리아 서킷들은 추가 상승 동력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최종 매도 목표가 25,000원 제시토록 하고요. 추가 매수 5%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땐 더 보유하시면 더 상승 동력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내년 한 1, 2월 정도까지 보유하셨을 때도 충분히 여기까지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제시했습니다.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되겠네요. 코리아 서킷 걱정 말고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해서 조금 더 모아가고 수익 키워나가는 전략을 체크해 드렸습니다. 상승의 힘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일단 25,000원까지 1차적인 목표가 제시를 해드렸고 그때 상황 보시면서 수익을 더 키워갈지 수익을 실현할지는 또 그때 다시 결정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코리아 서킷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저희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현대일렉트릭 살펴보겠습니다. 서단계 1년차님의 종목이네요. 매수가는 33,240원이고요. 비중은 5% 담으셨어요. 단기로 트레이딩 하려고 샀는데 계속 오르니까 욕심이 나서 못 팔고 있는데요. 계속 갖고 가도 될까요? 라는 질문도 올려주셨습니다. 이 종목 지금 차트를 보니까 굉장히 꿋꿋하다. 굉장히 강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상황과는 크게 흔들림 없이 그래도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려나가고 있는 종목이고 특히나 10월 들어서는 더욱더 가파른 상승세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 힘을 유지해 나가면서 38,150원에 거래를 마쳤네요, 오늘. 자, 그렇다면 4만 원 이상 욕심이 좀 날 것 같아요,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 소단계님 잘 하시잖아요. 저도 유튜브에서 계신 분들 몇몇 분들 이름 알거든요. 네. 뭐 마그마, 남국공, 소단계님 몇 분 네. 정도 러브수기 뭐 이런 분들 성공투자 요 저녁에는 항상 출석 체크하시고 자꾸 땡땡이를 치셔가지고 제가 고수분들은 상담 안 해드려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네. 다들 아무래도 손실이 난데 기술적인 타점 나무랄 데 없고요. 잘 하셨을 것 같습니다. 60일선에서 조금 반등 구간을 좀 보고 엘리어트 파동까지 다 참고하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기업의 업황은 다 신경을 쓰셨겠죠. 제가 아니더라도 분명히.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왜 조금 여기가 이제 전략기 쪽이니까 고압 차단기 쪽이고 뭐 요즘에 보니까 내용 보니까 뭐 탄소 중립 실현시킨다고 융복합 에너지 발전 뭐 이런 것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현대일렉트릭이 이제 올라가게 된 계기가 있겠죠. 실적이 너무 좋았습니다. 3분기가 제가 봤을 때 어닝 서프라이즈를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52주 신고가로 계속 가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진짜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아까 대덕전자도 실적 정말 잘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종목은 가고 어느 종목은 못 가고 시장이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제가 봤을 때 현대일렉트릭이 어디로 모멘텀이 좀 부각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전력망 특히 전선 좀 특화되는 이런 고압 변압 전환 차단기 등등 조금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시장에서 좀 실적이 않은 모 종목이 있습니다. 대한 땡땡선이라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도 사우디 바람 타고 좀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실적 뒷받침되고요. 제가 봤을 때 이런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52주 신고가니까 신고가가 갱신되면 팔아라 하는데 역시나 이제 매도가 예술이지 않습니까? 매도 시점을 잡아야 되는데 분봉으로 쪼개겠습니다. 서당계 이분은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분봉 타점을 보니까 지금 33,000원에 진입하셨잖아요. 제가 봤을 때 수익률을 좀 챙기려면 37,000원이 무너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일단 분석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글로벌 시황적인 요소. 우선은 비농고용지표 발표될 때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내일 금요일이니까 나스닥 차트가 흘러내리면 차익 실현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수급 동태를 보니까 연기금들이 대거 좀 포진돼 있거든요. 이번 달만 157억 정도를 담았어요. 연기금이 나가는 속도를 조금 체킹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연기금이 매도로 돌아선다. 그럼 과감하게 저는 던져야 된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목표 주가는 지금 애널리스트들을 좀 보니까 4만 원까지는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의 다 도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내일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내일 만약에 37,000원이 깨져버리면
그냥 과감하게 수익 챙기시고요. 지지를 좀 받는 것 같다. 37,000원 정도를. 그러면 좀 더 가져가시고 비농고용 지표 보고 CPI 때까지. 딱 CPI가 딱 내 소비자 물가가 좀 더 낮아졌다면 지수가 분명히 오를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적군들이 지금 좋았던 종목들은 조금 더 바람을 탈 수 있어요. 그래서 날짜를 다음 주까지만 딱 잡아 놓으시고 CPI까지 내일 익절가를 37,000원으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서단계 1년차님이 원래 종목은 잘 안 올리시는데 아까 아유 오늘 김민준 전문가님 오셨으니까 진단 받아야죠 라면서 올려주셨던 종목이거든요. 딱 당첨이 되셨고 가격적인 전략도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37,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판단해 보시고 수익을 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말 이 김민준 전문가님을 환영해 주시는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동안 잘 보이지 않았던 닉네임들도 지금 채팅창에서 환영의 인사를 나눠주고 계시는데요. 건강이님께서는 많이 놀라셨나 봐요. 대박 사건 김민준 이러면서 등장하셨고 백호 서연님께서도 전문가님 열혈 팬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인사도 나눠주셨는데 모두 감사하고요. 지금 이 시간 김민준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스페셜 시간으로 투자의 신 1시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빠르게 종목 계속해서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다음 상담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전화로 이야기 나눌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보라님군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김민준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종목도 인사를 나눠주시죠.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HLB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31,200원에요. 네. 30%입니다. 30% 알겠습니다. 매수 잘 하신 것 같은데 지금 5만 원 올라갔을 때 안 파셨어요? 아, 예. 원래 비중은 30%지만 네. 금액은 좀 많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앞으로 전망을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HLB 전망 체크하겠습니다. 김민준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저 HLB를 지금까지 총 3번 투자했거든요. 이토마토 와수만 했었습니다. 그때 모두 다가 반대 많이 하셨거든요. 저는 한 번도 손실 기록한 적 없습니다. HLB 모두 다 30% 이상 수익 냈고요. 그때 무상증자 이후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썼었어요. 무상증자, 유상증자 같이 했거든요. 저는 근데 리보세라님에 대해서 좀 높게 평가합니다. 우선은 리보세라님을 생각하게 되면 가남을 생각해야 되고요. 가남을 생각해야 되면 중국 쪽의 항서제약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키트로라하고 병영시험 했을 때 실패했었거든요. 리보세라립에 대한 가치가 재부각됐죠. 최근에 그리고 공급계약 체결한 거 보니까 이 아보트랑 했던데 규모가 제가 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184억이고요. 지금. 그리고 또 기간도 2022년 9월 2일부터 11월 18일까지예요. 딱 2달 남짓이죠. 그러면 HLB가 지금까지는 로열티 부분만 수령을 좀 했는데 실적 부분에 관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캐시카우를 좀 확보해가는 과정인 것 같고요. 단지 우리 시청자님 이제 리보세라님에 대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전망을 굉장히 궁금해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56,000원에서 안 파셨으니까 당연히 욕심이 나시죠. 근데 저는 약간 부정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리보세라닙에 대한 결과물이 아니고요. HLB가 원래 선박 구명정 회사입니다. 인수합병을 많이 통해서 이제 거듭나려고 하는 형식이 제약 바이오예요. 뭐를 지금 표본 모델로 삼고 있냐? 셀트리온 그룹주입니다. 진양곤 회장의 의중은 저는 그렇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전에 정말 제가 여기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리보세라닙이 간암뿐만이 아니고 폐암 등등의 암으로 얼마나 가치를 인정받을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지금 내년 시장에 제가 이번 주 수요일날 배우에 산다를 했었는데 이제 제약바이오를 조금 더 포트에 담아갈 시기다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면역 항암학회가 있지 않습니까? 11월 8일부터 모멘텀을 제가 봤을 때 HLB는 100% 타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주가 반등 요소 때 이제 시청자님이 고뇌하실 부분은 조금 차익 실현을 할 것이냐 아까 비중은 30%지만 담보금이 좀 크신 것 같아요. 네. 챙기고 갈 것이냐? 아니다. 나는 그냥 계속 가져가겠다. 내년까지. 이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내년까지 가져가려면 언제 가져가야 되냐면 네. 내년에 미국 AACR 암학회 있을 때까지 가져가셔야 돼요. 그게 언제예요? 보통 4월에 열립니다. 4월. 네.
조금씩 이제 변형이 코로나 때 조금씩 일정이 미뤄지고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었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 이제 문제점이 걸리죠. 내년 시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기 침체 국면을 갔을 때 과연 HLB가 버텨줄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경기 침체 국면을 갔을 때 가장 모멘텀이 강렬한 섹터가 어디냐. 역시나 제약바이오 시장이거든요. 개인 투심들이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저는 딱 이렇게 시청자님이 담보금이 좀 크시다고 하시니까 한 걸음 양보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양보를 하냐. 지금 수급을 보게 되면 HLB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요즘에 고환율이니까 외인 수급이 들어오기 쉽지 않은데 이번 달 수급을 보게 되면 200억 정도 외국인들이 샀거든요, 누적으로.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어느 정도 선도세력의 단가를 보게 되면 시청자보다 훨씬 높은 것 같아요. 얼핏 봐도. 그러면 첫 번째 단기 반등 구간이 43,000원까지는 무조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면역 항암학회가 8일부터 시작돼가지고 며칠 기간 지속이 돼요.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지금 3일이니까. 보유 기간을 항암학회 쪽으로 보면서 HLB의 주가 반등 요소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정리해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아쉽지만 제가 봤을 때 우선은 지켜져야 되는 선, 최대한으로 봤을 때 HLB 같은 경우는 36,000원 정도는 지지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지지된지를 살펴보시고 이제 걱정되는 요소가 이거죠. 미국 시장이 좋지 않아가지고 커플링 관계로 미국 코스피 시장이 빠지거나 코스닥 시장이 빠졌을 때 제약바이오도 같이 빠져버리는 경우. 그러면 시청자님이 지금 수익률을 획득해놨던 건 더 잃을 공산이 크시거든요. 이 부분은 확실히 간과하시면 안 되겠죠. 그러면 더 아쉬움이 나와서 팔지 못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36,000원 이탈하는지를 좀 지켜보시고요. 위로 1차 저항 구간이 42,000원에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가 면역 항암학회 모멘텀이 붙었을 때 돌파하는지를 좀 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 돌파를 시킬 것 같거든요. 그러면 주가 반등 요소를 어디까지 써줄 것이냐. 1차가 45,000원이에요. 그리고 2차가 48,000원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레인지 범위로 44,000원에서 48,000원까지 만약 주가가 좀 솟아준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비중 절반은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좀 챙기고 그 다음에 HLB를 투자해 가는 게 내년 AACR까지 미국 암학회까지 끌고 가는 전략으로 그때도 제가 봤을 때 리보세다님은 100% 부각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조금 트라이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가격적인 라인 체크를 해드렸거든요. 그 타이밍에서는 놓치지 마시고 수익을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HLB까지 진단을 도와드렸고요. 저희 종목 한 가지만 더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후성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튜브에서 언지팍언지님이 올려주셨고 15,100원에 30% 진단 부탁드려요. 손절을 해야 할까요?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인데요. 이 종목 15,000원대 매수를 하시고 더 내려왔어요. 거기서. 그러면서 12,000원 선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 손절을 해야 되는지 이 종목이 조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있을까요? 이제 이런 부분은 고민하시고 계시겠죠. 립 F6인데 원래는 제가 늘 말 에어컨 가스 쪽이었는데 이제 K 유딜지수에 후성이 편입되면서 네. 주가 바람을 탔고 호실적을 쓰면서 이제 후성이 굉장히 바람이 좋았거든요. 여기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후성에 관해서는 이제 모든 전문가님들이 거의 다 알고 계시고 시청자분들 익숙하거든요. 작년에 580억 썼는데 올해 이제 1,500억 썼지 않습니까? 영업이익이 3배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 주가가 지금 5월 달에 다 반영이 됐어요. 27,000원까지. 단지 시청자분 이제 이 부분을 고뇌하시고 계시죠. 에코프로 BM이나 양극재 소재 업체들 보니까 좀 덜 빠지더라. 근데 후성 전해질 쪽은 왜 내려가느냐. 이런 부분을 고뇌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응급제 공장만 캐파 증설만 한다고 해도 실적도 잘 나오긴 했지만 더 가지 않느냐. 왜 못 가느냐. 이런 부분인 것 같거든요. 이제 2차 전지 부분에 관해서는 다 주관적인데 프리미엄을 어디까지 갖다 썼느냐로 기여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후성의 프리미엄은 2023년도 것까지는 다 끌어서 썼어요. 지금 그래서 주가 반등 요소를 쓰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 수급이 좀 붙어져야 되는데 녹록치가 않아 보입니다. 솔직하게.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떨어지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럴 때 약간 고구마 10개 손절 못 하시거든요. 손절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좀 보유를 하시고요. 후성의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을 제외하고 나서는 응급제
공장 캐파 증설 모멘텀을 좀 타고 있고 대형주 쪽으로 SDI하고 LG 에너지솔루션 수급이 많이 갔지 주가 반등이 좋았지 양극재 업체들도 그렇게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 LNF도 마찬가지고 주가 차트 모습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에코프로 BM을 보시게 되면 답이 딱 나와 있어요. 변곡점 앞이거든요. 누가 봐도 참 먹음직스러운 자리예요. 여기만 추가 돌파하면 위로 탁 날아갈 것 같은 그런 화려한 날개짓을 할 것 같은 모습인데 주가가 LG에너지솔하고 삼성 SDI로 가니까 양극재 업체까지도 낙수 효과가 못 오고 있어요. 후성도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성의 립F6가 얼마나 인기가 있고 전해질 쪽으로 얼마나 부각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단기 반등세 구간으로 인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 지수 대비 후성은 16,000원까지 안착을 하려면 2,400선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상황은 그렇게 보이고요. 손절가는 따로 제시는 안 하고요.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성은 그게 맞습니다. 리바운드 과정으로 포트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후성은 아마 내년도 하반기 정도 가야지 본격적인 반등이 더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도 교체 목표가는 15,000원의 레인지 범위 16,000원으로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답답함을 견뎌내고 이 손실을 벗어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한번 믿고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김민준 전문가님과 함께 특별 게스트 김민준 전문가님을 모시고 1시간 동안 종목 진단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벙벙님께서 오늘 후끈하네요 라고 하셨는데 정말 덕분에 채팅창에서도 굉장히 후끈후끈하게 여러분들이 환영을 좀 해주셨고요. 종목도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김민준 전문가님 계속 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성원을 어떡하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정중하게 거절하실 우리 건가요? PD님들 짜여진 판입니다. 짜여진 판이고 이제 종목 상담을 해드릴 때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내 주식이라면 어떤 마음일까 이런 마음에서 좀 빠르게 핵심 요약 부분만 해드리고 목표가나 구체적인 레인지 범위를 제시하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고요. 또 기회가 되면 우리 시청자님 또 야간에 만나 뵈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네. 한 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이 진심이 여러분들께도 다 통한 것 같고 이 진심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계좌도 계속해서 회복해 나가시기를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준 전문가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되도록 빨리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투자의 신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조금 이따 만나요.